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합당하자며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최고위원들에게 합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 대표는 사전에 여러 차례 조국 대표와 합당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표는 전날 오후 정 대표로부터 합당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합당 제안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고 조국 대표의 응답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전당원 토론과 투표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당내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그렇고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뭐만 하면 무슨 성과만 나오면 딱 그날 하필이면 이렇게 당에서 정청래 대표 말로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와 그건 조금 많이 섭섭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관련된 데이터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홍근 의원이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비판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갑자기 조국 혁신당 합당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이제 갖고 오면서 대통령께 외교와 경제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이렇게 의미 퇴색시키는 게 도대체 몇 번째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실제로 좀 이제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갔었을 때 이제 법사위에서 조의대 청문회 추진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주 에이펙스 이제 성과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제 추진하면서 그때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또 이제 중동 아프리카 순방 갔었을 때도 법사위에 항명 검사 18명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코스피 5천까지 갔었고 또 이제 신년 기자회견 뭐 되게 그쵸. 성과가 좋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네. 이제 합당을 곧바로 발표를 하면서 네. 이 시점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어제 비판이 정도면 나오고 코스피 있습니다. 5천 뉴스가 하루 종일 돌고 그다음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메시지 하나하나 또 주요 뭐 과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분석 기사 나오고 해야 될 만한 시점이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뉴스가 다 덮어버렸죠. 거기 한덕수 그렇죠. 뭐. 23년 아니 네. 박근혜 단식. 아니 그러니까 간식. 시간으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에 대한 뭐 단식 저 누구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 이것도 하나의 뉴스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나 국민적 관심사는 한덕수 23년의 선고가 결국엔 내란으로 규정이 됐고 그러면 국민으로 힘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든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과 안 할 거예요? 당신들 그때 한덕수 대선 후보 세우려고 했던 그렇죠. 분들 대답하세요. 뭐 이렇게 물고 우리가 고마워야 되나? 근데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런 거거든. 근데 저는 주식은 좀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알아요? 어제 올랐을지 내렸을지. 에? 그럼 거의 주식의 신이지. 그러니까 5천을 네. 어제 장중에 중간에 뚫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제 오전에 10시인가 9시 50분에 정청래 대표가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어제 시작하면서 뚫었잖아. 근데 어쨌든 그걸 잡았을 때는 오늘 분명 5천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건 못하죠. 뭐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 내릴 수도 주식의 신도 있는데 아니고 그럼 정청래 대표가 투자에 진짜 아니지. 기재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그러니까 터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렇죠. 일단은 5천이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를 우리가 한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령 뭐 4,980 역사에 한 번밖에 없어요. 5천을 처음 뚫은 나라냐. 아 그렇죠. 그쵸.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저는 네. 그래도 그거는 그것까지- 그 전날 조국 대표랑 얘기했을 때는 전날 정했을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내일 까야겠다. 안 그러면 더 이상 보안이 뒤틀릴 거고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반격이 있어서 이게 아예 중도 반단될 수도 있다. 이 기획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한 그런 생각에서 저는 주가 부분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 팩트만 얘기하면 5천이 먼저 떴어요. 아. 그다음에 이게 합당 선언을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는 제안하는 거죠. 기자회견은 제안이에요. 그렇죠. 우리 합당합시다. 이 말 한마디거든요. 요지를 다 빼고. 요거는 10시에 만약에 됐다면 오후에 해도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이 긴급기자회 취소하고 조금 더 숙고할 문제라서 주말로 연기합니다. 이거 공지 띄우면 끝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신뢰를 범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이 그렇게 기밀을 요하는 상황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설명해 드리면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 될 때 그 당시에 복권이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사면이 되고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합당의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는 조국 혁신당이었어요. 성비 사건을 조국 대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대중들의 눈 밖으로 밀려나서 정치 혹한기를 어저께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되고 추웠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잡아 줌으로써 이제 좋아진 건데 그 1년 동안은 민주당 내든 조국혁신당이든 언젠가는 민주당과 합당해야지. 그리고 국민들도 에이 어차피 니들 둘이 합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밀을 요할 일인가? 이건 충분히 냄새를 풍겨도 네, 그래 네, 뭐 언젠간 하겠지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개혁신당이랑 합당하면 아 그 그거는 기밀을 요구해야지. 요구해야죠. 이게 예. 어제 1월 22일이 아주 옛날 얘기지만 90년도 3당 합당한 날이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혼자당. 기밀을 요했잖아. 그런 건 기밀이지. 네. 민정당 그러니까 아, 기억력도 지금으로 치 좋으셔.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이랑 합당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때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었죠. 예. 충격적이었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 입학하기 전이거든요. 합격하고 놀 때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속보 나와가지고 조그만 TV로 본 기억이 나요. 브라운관으로. 네. 그런 거지. 14인치 칼라 TV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교하면 이게 합당 선언도 아니고 합당 제안을 이상하다. 그래서 궁금해요, 저도. 목요일, 그러니까 5천 가지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왜 어제? 갑자기? 왜? 뭐 다른 거 덮을 거 있어? 왜 그러지?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요일 날 하는 게 오히려 단독 그대로 풀샷으로 받는 게 맞거든요. 이해는 좀 안 가요. 네,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입장을 좀 또 아, 냈는데요. 그래요? 네, 그 당내 반발에 대해서 좀 사과하면서 뭐 이렇게 어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다만 이제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할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꼭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강득구 의원, 황명석 더 의원, 열받겠는데. 이현주 의원이 1시 20분인가 기자회견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네. 야, 이거 커지네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친명계라고 평가받는 민영배 의원은 지금 광주시장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경쟁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이건 또 환영한다고 해요. 박지원 의원도 환영한다고. 네, 박지원 의원도 환영한다 그러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호남 의원들은 좀 좋아요? 우리 경쟁 안 해도 돼서? 그럴 맞나요, 수도 그거? 있어요. 저는 모르죠. 저쪽을 보시지.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은 더 전 몰라요. 희소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네. 저 조국 의원들 조국 당에서 이제 오면 민영배 의원이요. 조국 혁신당 라인이잖아요. 네. 그 청와대 같이 근무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들어온 걸 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현주 최고나 강덕구 최고, 박홍근 의원, 그다음에 황명석 의원은 절차적인 부분들을 왜 건너뛰고 했느냐라는 것이 합당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용이. 예, 지금 정청래 대표의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당신의 사적인 결단 아니냐. 최소한 우리하고 지도부하고 수기를 거쳐서 이거를 판단해야지. 일단 통보하고 너희들은 따라라 하면 지도부가 무슨 소용이냐. 여기에 대한 반발이지. 네. 조국 혁신당 오지마가 아니거든.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자,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깜짝 제안하면서 당원들 사이에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죠.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누구보다 당원 중심을 외쳐왔는데 정작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당원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은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해명을 했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예. 이런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제안까지도 전당원 투표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결정은 당원들께서 최종적으로 하시게 된다. 다만 이제 이 합당 논의가 전격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냥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하면 왜 안 되냐라는 목소리인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하필 오늘 이런 발표를 했느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반응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오늘이라는 게 어제 기자회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나 오늘 코스피 5천 같이 뭐 이른바 청와대가 주도할 수 있는 이슈가 예. 다 묻혔다라는 반발인데 당장 이 친명계죠. 박홍근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정청래 대표가 초대형 이슈를 투척했다면서 대통령이 외교나 경제에서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풍파가 일어나서 그 의미를 퇴색시켰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게 벌써 몇 번째냐라고 공개 비판을 했고요. 자, 실제로 지난해에죠. 유엔 총회나 경주 에이펙 같이 이 대통령의 굵직한 외교 때마다 당내 강경파의 행보 때문에 그 성과가 많이 묻혔다라는 지적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여당 대표의 어떤 관리 차원의 문제였다면 오늘은 대표 스스로가 이슈를 터뜨린 셈이라서 더 큰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